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73쪽이 되겠네요. 73쪽. 거기 3번에 보시면 토지 등의 수용, 사용하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지난주 끝날 때 그 참고사항에 있는 공용, 수용 이거 설명드렸죠? 공용, 수용 기억나요? 자, 오늘 이제 3번에 보면 수용, 사용이 나오는데 오늘 배울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고 또 요걸 모르면 저 앞부분까지 이해를 못하게 되니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이 부분요. 혹시라도 이제 오늘 내용 듣고도 이해를 못하시면 1월달 거 수용 보면은 1시간을 해놓은 게 있어요. 수용 부분만. 그러니까 그거를 혹시 오늘 이해 안 되시면 그 부분을 꼭 참고하셔야 되고, 오늘 이해가 되시면 이제 그걸로 끝나시면 돼요. 다른 건 보실 필요 없으니까. 자, 우리 수용에서 일반법에는 무슨 법이 있다고 그랬나요? 수용의 일반법. 토지보상법 기억나나요? 자, 토지보상법. 모든 수용의 일반법은 토지보상법이다 이렇게 해놨고, 자, 그리고 요거는 우리 시험 범위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시험 범위에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설명하는데 이거 못 알아들어도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나와. 이 부분은 안 나오는데 오늘 몇 개를 설명할 테니까 이해할 수 있으면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토지보상법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려면 무슨 사업해야 되나요? 수용할 때는 반드시 무슨 사업해야 돼? 공익사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수용하는 건 아니고, 이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인정 고시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자, 지금 토지보상법을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나요? 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어? 일반 국민. 우리 일반 국민을 필기하지 마세요. 필기하지 말고 들어. 책에 있어. 이거는 필기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이거 설명만 들으시면 돼. 토지보상법은 누구를 보호? 일반 국민. 그럼 일반 국민을 보호하려면 이 절차가 필요하다 이 뜻이에요. 지금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자가 스스로 공익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수용하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죠.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국토부 장관한테 그 사업이, 자, 무슨 사업이냐면 공익사업으로 뭐 받아야 돼? 인정을 받아야 돼. 누구한테? 국장한테. 그러니까 시행자가 공익사업이라고 바로 수용하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데, 시행자가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걸 알아도 누구한테? 국장한테 가서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뭐를 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인정. 그럼 인정받고 나서 뭐까지 해야 돼? 고시까지. 여기까지가 있어야 수용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책에 나온 게 이 말이야. 계속 나와. 사업인정 고시. 지난주에도 배웠어. 지난주에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할 때 고시의 효과 뭐야? 고시의 효과. 수용 시기가 됐다. 그 수용 시기를 학문적으로 뭐라고 한다?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이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일반법에서는 요게 있어야 수용하는데 우리 특별법에서는 요거 따로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누가 보호돼? 시행자가 보호된다 이렇게 말했지. 그러니까 시행자들은 이건 따로 받을 필요 없어. 특별법에서는. 그 대신에 요걸 안 받더라도 무슨 계획 고시가 있으면,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그걸 뭐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본다. 이걸 적어준 적 있잖아. 기억나시지? 요 부분이야. 그러니까 모든 수용하려면 국토부 장관한테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라고? 공익사업이라고. 뭐를 받아야 돼? 인정받고 뭐까지? 고시까지 되면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그럼 수용하려면 뭐를 해줘야 되고? 손실 보상을 해줘야지. 그러면 손실 보상의 방법. 자, 손실 보상은 어떻게 해줘야 돼? 사전에
사전에 뭘로? 현금으로. 그 사전이란 말이 뭔데? 사전. 공사하기 전에 뺏어가기 전에 뭐부터? 현금으로 보상하고. 그럼 현금 보상할 때 기준은 항상 뭐를 기준?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기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실제로 공시지가를 기준하되 감정평가업자가 혼자 평가해, 두 사람 이상이 평가해. 두 사람 이상.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이 평가한 금액이 무슨 가격? 감정가격.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결국은 무슨 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보상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실제 일반 거래가보다 높아 낮아? 낮지. 낮지만 그래도 이걸로 보상한다. 그런데 낮아도 우리 원래 소유자들에게는 손해가 있다 없다? 없어. 원래 요놈보다 더 주는 게 감정가격이거든.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면 만약에 지목이 되다 그러면 원래 공시지가보다 20에서 30%를 더 주는 방식이에요. 전답 그러면 한 10% 정도 더 주고 그런 가격이니까 일단은 원래 소유자는 손해가 없어. 근데 투기꾼은 어떻게 한다? 손해본다 그 말이. 그게 바로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안 나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실생활할 때는 이런 상식 정도는 알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그럼 보상하는데 그냥 너 가져라 이렇게 주진 않겠죠? 절차라는 게 있어. 자, 절차는 협의 그리고 재결 신청. 오늘 필요한 게 이 단어예요. 오늘 계속 배우는 게 재결 신청 없으면 어쩌면 이 말밖에 안 나와. 그래, 절차에 올 것도 없고 무조건 다음에 협의 다음에 뭐 나온다? 재결 신청. 자, 그럼 재결 신청 다음에 이의신청 다음에 행정소송 이런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 우리 과정에는. 우리는 재결 신청 용어만 하나 아시면 돼. 그러니까 절차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서 재결 신청이라는 용어 하나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협의라는 것은 누구하고 하는 거냐? 손실, 보상, 의무자. 자, 그럼 보상 의무자니까 누가 되냐면 시행하는 자가 돼. 시행자가 되겠죠. 시행할 사람이 보상 의무자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손실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손실 받은 사람은 누굴까? 우리 소유자가 되겠지. 소유자. 가만히 땅 뺏어가니까 손해를 보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보상 의무자하고 손실 받은 자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을 합해서 부르는 용어가 뭐냐? 당사자라고 그러지. 당사자. 여러분 당사자라는 말 어디서 많이 써? 민법 시간에 맨날 당사자 이러잖아. 당사자는 너하고 나야. 너하고 나. 두 사람이서 협의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러면 여기서만 해결이 된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 있나요? 없나요? 필요가 없어. 근데 협의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절차가 필요하다 이 말이지. 자, 우리가 땅을 뺏기는 거지. 뺏길 때는 항상 협의가 잘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안 되거든. 자, 이쪽에서는 요 놈을 기준한다 이렇게 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만약 10,000원 나왔다고 해봐. 공시지가가 10,000원이야. 그럼 10,000원 주는 건 아니죠. 10,000원을 뭐 한다? 기준한다 이 말이지. 10,000원 주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기준해. 그럼 기준해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15,000원 나왔다. 예를 들어봐. 감정가 15,000원. 그러면 손실보상 의무자는 얼마 준다 그래? 15,000원 주겠다 이렇게 말하겠지. 근데 실제 거래가는 20만 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20만 원 이렇게 하겠지. 그게 협의야. 여기서 15,000원 그러니까 알았어. 그 도장 팍 찍어? 이런 건 아니지. 그래서 15,000원 주면 아니 우리 지금 거래가가 20만 원이잖아. 20만 원 내놔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좀 배짱 큰 사람은 또 뭐라 그래? 30만 원 내놔 그러지. 너 뺏어가려면 30만 원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런 게 협의란 이야기야. 그러면 자 여기는 15,000원, 20만 원. 그 협의 잘 안 되겠지. 한 번으로 끝나 또 만나야 돼. 몇 번씩 만나 또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한 3만 원 올렸어. 3만 원. 그럼 나는 또 계속 올려야 돼. 한 조금 더 내려야 돼. 좀 내려야 협의가 되지. 그러니까 3만 원 올리니까 아니야 나도 그럼 3만 원 내릴게 17만 원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얼마 한 15만 원, 12만 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12만 원 결정됐어. 그럼 두 사람 다 만족하면 어떻게 해야 돼? 종결. 그리고 종결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까지도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단어 재결 신청하면 뭐가 안 됐어? 협의 불서 이렇게 나와야 돼.
재결 신청한다. 그럼 뭐가 안 됐다? 협의 불성립. 또 하나가 불가능도 있어. 불가능은 너무 터무니없이 달라는 사람. 15,000원 했더니 100만 원 이런 사람. 그럼 협의 자체가 안 돼. 그거는 불가능이지. 그럴 때 뭐 한다? 이것만 알아서 들으면 돼요. 그러면 자, 재결 신청을 했더니 여기서 또 값이 나오겠지. 자, 여기서 자, 15,000원에서 1만 원까지 올려서 이 사람이 17만 원. 그래도 안 됐어 지금. 여기서 12만 원 결정 나왔어. 12만 원. 그럼 이쪽도 만족하고 이쪽도 만족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안 되면 다시 뭐 들어가? 이의신청. 또 결정 나왔어. 그러면 두 사람이 만족하면 그걸로 종결. 안 되면 또 마지막 행정소.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과정은. 그러면 이의신청도 당사자.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 불만 있는 사람. 여기도 둘 중에 불만 있는 사람이 하면 돼. 그게 당사자 개념이야. 그럼 재결 신청도 당연히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하는 게 당사자가 맞는데 문제가 여기야. 수용 시에는 손실 보상 의무자만 재결을 신청하게 해놨어. 요걸 시험에서 기억할 줄 알아야 돼. 다른 거는 어차피 손실보상에 가면은 재결 신청하면 다 당사자가 하면 돼. 나중에 여러분들이 타인 토지 출입 거기서 손실보상이 발생해. 그럼 손실보상 자 절차 물으면 협의부터 똑같이 여기가 나와. 그때는 다 당사자끼리 하면 되는 건데 뭐 할 때만큼은 수용. 이 단어가 보일 때는 재결 신청은 한 사람만 할 수 있어. 한 사람만. 그런데 누구만이 할 수 있어? 의무자만이 한다. 이렇게 나왔어. 의무자만이. 그래서 요 말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아, 재결 신청은 누가 한다? 의무자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른 거는 일체를 이런 걸 자꾸 기억하려니까 시험 문제가 어려워져. 우리가 필요한 건 협의 다음에 안 되면 뭐 한다? 여기까지만 필요해.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토지보상법 시험 문제가 아닌데도 저 단어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앞장을 안 하고 놓은 부분 맨날 뭐 안 하면 이거라. 재결 신청하라. 이 말밖에 안 나와. 그러면 재결 신청 그 말은 이 과정을 이렇게만 알아들으시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재결 신청한다. 자, 다시 뭐가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 그 말이지. 그런데 신청에 대해서 기간을 주겠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여기 기간이 들어간다는 말은 또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 보호야. 그러니까 이쪽에 나오는 내용은 전부 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재결 신청을 언제 하라고 그러냐면 사업 인정 고실로부터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놨고 요건 누가 하냐면 손실보상 누구만이 의무자만이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요 1년이라는 기간에가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 실효조항. 그러면 실효조항이니까 안 하면 1년에 무슨 날 다음 날 항상 재결 신청에 대해서 실효조항이 있다 그 말은 1년을 줬으니까 1년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저 위에서 사업 인정 받았는데 그 사업 인정 효력을 상실하게 돼. 그러면 사업 인정은 왜 받았느냐? 사업 인정은 왜 받았냐면 수용하려고 받은 거지. 그런데 수용하려고 받은 사업 인정 효력이 없어지면 더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수용하고 싶거든 반드시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재결 신청하라는 얘기지. 그게 바로 여러분을 보호한다는 얘기야. 이 사람만이 하게 해놓고 언제까지 해도 기간이 없다 그래봐.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뭐 할 때까지는 재결 신청할 때까지는 무작정 기다려야 돼. 근데 보호하려니까 기간을 몇 년? 1년을 줘. 그런데 문제는 1년이 불성립 1년이야? 사업인정 고시로 1년이야? 사업인정이지. 여기서 1년 불성립하고 1년이면 1년을 꼬박 기다려야지. 근데 무슨 날로부터? 요 날로부터 1년 안에 하라 이렇게 된 거지. 기억하셔야 돼. 이날로부터 1년이야. 그럼 상식으로 해봐요. 사업인정 고시되고 이제 통보가 됐어 시행자한테. 그럼 그때부터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수용할 인원이 몇 명이고 얼마로 하겠다는 거 준비를 하는 거야. 그럼 요거 되고 준비해서 협의를 했더니 협의한다고 통지서 보낸 게 한 6개월 걸렸다 이렇게 해봐. 6개월째 협의 통지서 가서 그러면 통지서 받고 바로 협의 들어가나? 그건 아니겠지. 또 시간이 필요해. 근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땅이 한 300명이 넘는다 이래봐. 한 1000명이라고 가정해봐. 그럼 1000명하고 협의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내야 돼. 또 몇 개월씩 걸려. 몇 개월 걸리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9개월쯤 됐다고 해봐. 협의할 때가. 불성립제가 요거 되고 10개월째야. 10개월째. 그러면 재결 신청 얼마 남았어? 2개월밖에 안. 그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성립 1년 그럼 그대로 꼬박 1년이지. 근데 무슨 날로? 요 날로 1년이야. 요 날로. 그게 우리 국민을 보호한다 이 말이 돼. 그러니까 이 말만 이건 시험에 안 나와. 사업이냐고 1년 이게 시험에 안 나와. 그런데 개념을 알아라는 얘기야. 불성립 1년 그러면 여러분 1년을 꼬박 기다려. 근데 무슨 날로 1년? 사업이냐. 맨 처음에 받은 이 날로부터 1년이야. 그럼 만약에 불성립 자체가 11개월이었다 가정해봐. 얼마 남았어? 1개월. 그래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는 게 누구를 보호?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안 하면 요 효력 없어지면 더 이상 수용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반대로 수용하고 싶거든. 재결 신청은 반드시 1년 안에 해줘라.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바꿔서 해봐봐. 여러분한테 만약 이 권리를 줬다고 가정해봐.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한테 내가 1년 안에 안 하면 효력이 상실된다는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협의 들어갔어. 여기는 을이고 여러분이 갑이 되겠지. 여기서 이제 3만 원 그랬어. 여러분 100만 원 그러면 돼. 그럼 100만 원 안 주면 다음에 재결 신청해줘 안 해줘? 안 해주겠지. 안 해주면 효력 없어지니까 자동으로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반대로 100만 원 주고 사업하면은 사업할 수 있어 없어? 사업하기 전에 쫄딱 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요 권한을 못 준다는 이야기야. 왜? 이걸 주면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한쪽에만 주되 여러분을 또 보호하려니까 기간을 몇 년으로? 1년으로 정한다. 이런 개념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시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해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책에서 재결 신청 그럼 뭐 안 됐다? 협의 이 말만 알아들으면 돼. 그런데 항상 재결 신청은 불성립 1년이다. 사업인정 고시 1년이다. 사업인정 고시 1년 요거지. 그 두 개 말만 알아들으면 되잖아. 그러면 요게 이해되면 여러분 이제 문제가 풀어져 이때부터. 책에 오늘 좀 이따 읽어드릴 거야. 책에 있어 이 내용이 그대로. 표만 아닌 것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이따 이거는 사진을 찍어. 사진을. 에? 적지 말고 사진을 찍고 책으로 내가 읽어드릴 거니까. 자 이제 국토개혁법 넘어와 봐요. 자 국토개혁법은 이제 저 법에서 볼 때는 이게 특별법이지. 특별법이니까 누구를 보호해? 여기서부터는 시행자를 보호해 줘야 돼.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시행자가 빨리 사업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말 같지?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무슨 사업을 하게 되나요? 시설 사업을 하겠지. 시설 사업. 그러면 이제 시설 사업은 쭉 이제 토지 수용부터 들어가 봐. 토지 수용은 여기는 당연히 수용한다. 이렇게 놨어. 여기는 무슨 사업 해야 되는데? 공익 사업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지? 근데 여기는 당연히 수용해. 그 말은 요 시설 사업은 당연히 수용한다. 이 말은 저 시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게 공익사업이든 아니든 무슨 사업으로 보고 있어? 공익사업으로 보니까 그냥 당연히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 자 두 번째는 국토부 장관의 사업인정 고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놨어. 원래는 받아야 수용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시행자가 어떻게 해야 돼?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 말 같지? 그러면 여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사업인정 받을 필요 없는 사유가 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던 무슨 계획 고시 되면 실시계획 고시 요것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사업인정 고시가 있어야 수용하는데 안 받고 우리는 뭘로 대신한다? 실시계획 이 단어. 실시계획 고시. 이 실시계획 고시를 무슨 인정으로?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 자, 간주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지. 한 번만 확인할게요. 자, 책을 어디를 펴보시냐면 교재 69쪽. 자, 교재 69쪽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통보 쪽 찾았나요? 자, 거기에 효과 5번 동그라미 5번
고시의 효과는 뭐다? 수용식이다. 자, 수용식이를 학문적으로 뭐로 본다? 사업인정 고시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다시 봐요. 일반법은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해?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하나 시설답은 받을 필요 없다. 없다. 뭘로 대신했어? 실시계획 고시를 사업인정 고시로. 그래서 시험에서 이것만 쓰러. 여러분들 시험에서 요것만 묻는 거야. 시험에서는. 어? 그러니까 국토계획 수용 시점은 언제다? 실시계획 고시다. 요것만 기억하면 돼. 아셨어요? 저거는 몰라도 돼. 몰라도 되니까 무슨 계획 고시 되면 실시계획 고시 되면 일반법에 뭐 받은 거? 사업인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하시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이제 손실보상 문제가 나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도 무슨 법을 준용한다?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이쪽 법에는 없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무슨 법? 저 법. 여기 있는 그대로. 그렇다고 이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저 법에 있기 때문에 출제가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냥 지문만 토지보상법 준용한다. 이렇게밖에 안 나와. 그 다음에 묻는 게 마지막. 재결 신청 기간을 물어. 그럼 재결 신청 기간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되고 누가 하느냐? 시행자가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자 실시계획 하면 다시 아까 그 부분 책에 아까 69페이지 아까 실시계획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실시계획 작성 부분 동그라미 4번 거기에 뭐 들어가 있어? 설계 도서 그 다음에 자금계획 그 다음 시행기간 시행기간 들어있잖아. 자 그럼 됐어. 자 이 실시계획이가 시행기간이 있었단 이야기야. 그럼 시행기간이 만약 20년이었어. 그럼 재결 신청 몇 년? 20년 안에 그렇게 되겠네. 응? 그 다음에 10년을 줬으면 10년 안에. 그럼 이건 누구한테 유리해? 시행자한테 유리하지. 시행자는 바로 재결 신청하는 게 아니라 사업해 가면서 마지막 20년 되는 날이니까 한 19년 11개월 한 20일쯤 됐어. 그럼 이제 10일 남았잖아. 그때 재결 신청해 주면 돼. 그럼 여러분들 19년 11개월 20일 동안 여러분들 뭐 했어? 가만히 기다려야 돼. 가만히. 그러면 여러분이 아쉬워? 시행자가 아쉬워? 여러분이 아쉽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주라 이렇게 하겠지.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을 편하게 한다 그 말이야. 여기는 끝나자마자 바로 뭐 해야 돼? 재결 신청을 빨리 해줘야지. 여기는 늦게 해준다는 이야기야. 늦게 해주면 누가 아쉬워? 우리 소유자가 아쉬워.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불성립이 될 일이 있어 없어? 없지. 그 불성립이 안 되게 하려고 이 지문을 준 거야. 그지? 우리 국민을 보호할 때는 기간이 어떻게 해야 돼? 빨라야 돼. 여러분을 보호하는 게 시행자가 보려면 시간이 길어야 돼. 길면 여러분 그동안 뭐 해야 돼? 계속 기다려야지. 그럼 돈도 못 받고 여러분 땅인데도 행사도 못하고 기다리느니 빨리 모여서 협의해서 돈 받아가라. 그러니까 재결 신청 불성립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실무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절차 이거 있다고 배기지 말란 이야기야. 개겨봤자 손해야 여러분들은. 무조건 뭐하라? 협의로 끝내라 이 말 같아. 왜?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빨리 끝내서 공익사업 하게 해주라 그 말 같은 거지.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앞부분에 생긴 게 뭐냐면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 그럼 우리 소유자가 무작정 기다린 거? 그래서 앞에 이제 뭐냐면 실시계획도 어떤 조건 갖추면 요놈도 실효시키겠다. 그러니까 너무 길게 가지 말라 하는 걸 새로 신설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난주에 안 하고 넘어온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야. 이걸 모르면 저 앞에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요 과정을 설명해 드린 거니까 항상 요런 거 무시하고 무조건 요것만을 기억하시라 그 뜻이야. 자 그럼 책에 있는 거 확인하고 찍어 볼게요. 지금 설명한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해 볼게요. 자 73쪽 수용에서 양괄호 3번 보세요. 양괄호 3번. 수용 및 사용의 절차. 자, 도표 밑에 1번. 토지보상법 준용. 토지 등의 수용 사용에 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슨 법? 토지보상법 준용하겠지. 그러니까 아까 이런 보상 절차 없잖아. 그럼 무슨 법? 토지보상법 준용 이렇게.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 여기서부터가. 그 다음 반대로 1번 공익사업이라고 써놨죠.
자, 동그라미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은 무슨 사업에 해당돼야 돼?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된다. 이렇게 써놨지? 근데 그 밑에 2번 시설사업의 경우는 일반법의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아도 굵은 것이 뭐야? 공익사업으로 간주되어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요거예요. 이거 지금 저기는 공익사업 해야 되는데 여기는 요 시설사업을 뭐로 보고 있어? 공익사업으로 간주. 요거잖아. 그러니까 필기 안 해도 되는 이유야. 이게 공익사업으로 간주하고 있지. 그 다음 판단으로 3번 사업인정. 1번 토지보상법에 의한 수용은 국토부 장관의 뭐가 필요하다?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하다 써놨지? 그런데 그 밑에 2번 시설사업의 경우는 무슨 계획 고시를 실시계획 고시가 있으면 토지보상법에 뭐로 본다?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 다음 4번 재결신청기간 동그라미로 토지보상법은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안에 누가 해야 돼? 의무자가 하고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써놨잖아. 그럼 요거 좀 있다가 실효조항이 있다. 그럼 요거 하나만 써놓으면 되는 거지. 그거 안 써놓은 건 요거 하나니까. 다시 동그라미 2번. 그러면 시설사업은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에서 정한 무슨 기간? 사업시행기간 안에 어떻게 돼? 그럼 필기하려도 안 해도 될 것 같지 이거? 그래서 시험에 굳이 이런 거를 머릿속에 넣지 말라는 얘기가 불편하니까 거기 써진 것만 그 부분 내가 읽어준 것만 시험장에 가서 하면 돼. 자, 다시 일반법은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요것만 읽을 줄 알면 돼. 국토부 장관의 뭐 사업인정 고시가 필요하다. 자, 이쪽 넘어와. 국토계획법은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뭘로 대신한다? 실시계획 고시를 뭐로? 사업인정 고시로 대신한다. 이것만 찾아내면 돼. 시험장 가서. 그 다음 이쪽에서 재결 신청 그러면 재결 신청한다. 뭐 안 됐다? 협의 이 말로 안 되지. 협의 안 됐다. 근데 기간이 짧아 길어? 짧아야지. 그래서 짧은데 무슨 날로 1년? 사업인정 고시로부터 1년 안에 안 하면 실효된다. 그런데 특별법이니까 길게 주는 거지. 그래서 길게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하나 공식. 수용의 시점이 뭘로 나왔어? 실시계획 나왔지? 그럼 재결신청 뭐로 나와? 요게 일치가 되는 거야. 여기에 계획 나오면 여기도 계획이 맞아야 돼. 여기서 실시계획 고시 그럼 여기는 무슨 계획에서? 실시계획. 외울 것도 없지. 이제 하나만 기억하면 되니까 여기가 실시계획 나오면 여기도 뭐다? 실시계획이야. 그럼 나중에 도시개발법이야. 도시개발법은 여기가 개발계획으로 써 있어. 그럼 여기 뭐라고 나와? 개발계획에서 정한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원리 알면 나머지 법은 그대로 가서 쓰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도시개발법 할 때 이걸 또 설명할 거예요. 왜냐? 여기는 실시계획이잖아. 근데 도시개발 뭐? 개발계획이라고 그랬지. 요거를 그때 써줄 거예요. 도시개발. 지금 써봤자 도시개발을 안 배웠기 때문에 구분을 못하지. 근데 요거 배우고 도시개발법 가서 수용할 때 시기를 내가 써주면 요 두 개만 기억하면 되겠지. 오늘 기억하면 돼. 자, 국토계획법은 무슨 계획으로 나와? 실시계획. 도시개발법은 개발. 이것만 찾아내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시험 문제는 도시정비법, 주택법은 안 나와. 여러분 시험에서 요거밖에 안 나와. 이거밖에. 그러니까 요 두 개만 정확하게 기억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럼 거기에 시험 문제는 거기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만 정리하시고. 자, 위로 올라가. 그 위로 가면 수용의 주체 대상 나와 있나요? 그 위로. 아까 3번 위로 가면 양괄호 1번, 2번 안 했잖아. 양괄호 1번. 수용의 주체는 항상 누구? 시행자. 시행자. 공법 시간에는 무조건 수용한다. 그럼 누구? 시행자. 그러면 돼. 시행자가 무슨 사업에? 시설 사업에 필요하면 수용 사용하죠. 그러면 도시개발법은 넘어갔어 이제. 그럼 도시개발법도 수용의 주체 그럼 누구야? 시행자가 무슨 사업으로 바꾸면 돼?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하면 수용한다. 그러면 되겠지? 그럼 도시정비법 갔어. 그럼 정비법 뭐라고 나와? 시행자가 무슨 사업이면 정비사업에 필요하면 뭐한다?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법은 하나만 배우면 나머지 법도 똑같은 거야. 이름만 바꿔 쓰면 돼. 사업 이름만. 하실만하지? 그러니까 이거를 다음 법에 가서 공부하기 이러지 말라는 이야기야. 수용은 여기서 끝내고 다른 법은 안 봐야지 이래야지. 안 보고 공부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에 그 2번 일시사용 여기다 별표 하나 하시고.
그 둘째 줄에다 밑줄하고 굵은 글씨를 써놨어. 도시계획 시설에 뭐 하면? 인접. 인접했을 때는 끝 문장 일시 뭐 한다?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여기는 수용이 돼, 안 돼? 안 되지. 사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가 안 돼? 수용 안 돼. 자, 그래서 써놔서 뒤에 적을 게 없어. 적을 거 없어. 다 있어. 자, 학문상 이걸 무슨 사용? 지대 사용. 지대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확장 사용이다. 근데 지대 수용 제도는 불인정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용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요 단어만 기억하라는 이야기야. 시설에 뭐 돼 있어? 인접. 요 단어지 지금. 시설자가 나왔고 뭐 하면 인접자가 나왔지? 이만 두 말만 기억하면 돼. 책에 딱 체크.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틀리게 해줄 때. 자, 봐요. 있는데 뭘 적을 것도 없잖아. 굵은 글씨 해놨고 밑줄 그어놨는데 뭐 할 것도 없잖아. 이제 거기다 또 뭐 하려고? 빨간 걸로 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총소년생 때문에 공부 어려워. 그냥 있는 지문만 보시면 되지. 요렇게 시험에 나올 때 여러분 틀리게 해주려면 요렇게 주는 거야. 수용, 사용할 수 있다. 요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틀린 거지. 뭐가? 요거는 안 돼, 그 말이야. 시설에 인접하면 직접 필요한 게 아니란 얘기잖아. 직접 필요한 게 아니면 잠깐 동안만 쓸기만 하라, 그 말 같아. 자, 그림 봐봐요. 요게 도로 만드는 땅이야. 도로. 그럼 이 안에 있는 땅은 전부 뭐 할 수 있어? 수용, 사용하면 되잖아. 그런데 여러분 땅은 여기 있는 거야, 여기에. 그럼 이거 수용해 못해? 못하지. 직접 필요한 건 뺏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공사하다 보면 뭐 진입로 같은 것으로 잠깐은 쓰겠지? 그럼 잠깐 쓰면 뭐 하고? 보상하고 잠깐 쓰는 거야. 그럼 사용했으니까 나중에 돌려줘라. 그게 일시 사용 아니야. 뜻 알겠죠? 그러니까 단어가 시설 뒤에 뭐 붙으면 인접자. 이걸 기억해야지. 다른 말 아무 필요 없는 지문이야. 읽다가 시설에 인접자 보이면 수용 들어가면 틀렸다. 사용 나오면 맞았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 이걸 학문상 지대라고 그래. 근데 지대를 모르니까 내가 확장으로 써놨지. 자, 뭐가 확장이야? 원래 여기까지만 사업하는데 여기까지 뭐 한 거야? 확장해서 사용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확장 사용. 원래 학문적은 지대 사용이에요. 지대. 우리가 이걸 잘 못 알아듣으니까 우리 한글로 이해할 수 있게 확장 사용. 그러니까 확장 수용은 있어 없어? 없다는 이야기야. 직접 필요하지 않으면 수용은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요거 하고 아까 그 밑에 절차예요. 요까지 아시겠죠? 이걸 반드시 기억해. 그러면 나머지 수용 문제는 안 해도 돼. 안 해도. 근데 우리는 여기가 안 되니까 저 아래법에 가잖아. 그러면 또 배우는 또 헷갈리는 거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좀 이따 그래도 불안하면 요거 사진 찍는 거예요. 사진 찍어서 갖고는 가시되 이해됐으면 볼 필요 없는 거야. 이해되면 굳이 보면 이제 공부 양만 늘어나는 거잖아. 사업 인정 안 받는 방법 실시에 고시고 배웠잖아. 그 다음에 저기는 1년이다. 여기는 그보다 길다. 그러면 됐지. 그럼 기는 게 무슨 계획이다? 실시계획. 그럼 밑에 뭐 실시계획, 개발계획하면 밑에 개발계획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끝내시면 돼. 이제 거기까지가 이해되시면 이제 앞에 거를 해야 돼. 앞에 거. 지난주에 71쪽. 71쪽은 안 하고 넘어온 거 있지. 4번. 양괄호 4번. 실시계획 시료. 찾았나요? 그 시행일이 언제야? 2020년 1월 1일이니까 작년에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올해 처음 적용하는 거야. 그럼 시험에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의 시료는 무슨 계획 시료였어? 관리계획 시료지. 관리계획. 근데 무슨 계획도? 실시계획도 시료된. 이걸 새로 신설했다는 이야기야. 왜냐? 아까 봐. 실시계획을 20년 사업을 20년을 잡았어. 그럼 우리가 무작정 어떻게 해야 돼? 20년 기다리는 거 너무 가혹하다. 그래서 실시계획도 안 하면 효력 상실하니까 이것도 빨리 진행하도록 만들겠다 해서 새로운 규정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가 글씨가 막 통째로 굵어졌는데 글씨체가 다른 부분 뭐예요? 글씨체가 좀 다르잖아. 원래 그거하고 얇은 글씨로 나와야 되는데 통째로 굵어졌지. 그래서 글씨체 다른 거하고 밑줄 긋은 것만 내가 읽을 테니까 봐요. 실시계획 시료 원칙. 시설 결정의 고실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시설 사업의 시행자, 그걸 누구라고 불러? 장기 미집행 시행자야. 장기는 항상 몇 년? 10년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10년간 사업 안 했을 때가 장기 미집행이야. 그때 시행자가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몇 년? 5년. 그럼 아까 실시 고시가 뭐 하는 건데 수용 들어갈 수 있는 시기잖아. 근데 그로부터 5년 안에 토지보상법에 뭐를 하지 않으면 재결 신청 안 하면 나왔잖아 이제. 그러니까 원래 실시계획 고시되면 수용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그날로부터 몇 년? 5년 안에 뭐를 안 했어? 재결 신청을 안 하면 그 5년이 지난 무슨 날에는 다음 날에는 무슨 계획은?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놨지.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10년이 지나서 계획이 만들어졌거나 인가를 받으면 항상 고시가 되고 몇 년 안에는 5년 안에는 반드시 지금까지는 기간이 무작정 길어졌지. 만약에 10년 지나서 실시계획을 20년으로 잡았어. 그래서 20년 안에 재결 신청해라. 몇 년? 5년 안에 하게 잡았단 이야기야. 이해되시나요? 이게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이제는 그동안에는 재결 신청은 무조건 사업시행기간 안에만 하라고 그랬지. 그럼 사업시행기 20년이야. 그럼 지금까지는 20년 안에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몇 년 안에? 5년 안에 하라고 해놨잖아. 5년 안에. 그래서 5년 안에 안 하면 5년에 무슨 날은? 다음 날에는 무슨 계획의 효력이 없어져? 실시계획. 그럼 실시계획 자체가 없어지니까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게 된다 이 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외는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시행자가 뭐를 안 했어? 재결 신청을 안 했어. 그런데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했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를 했어. 그러니까 5년이 지나기 전에 뭐는 안 했는데 재결 신청은 안 했어. 안 했는데 5년 지나기 전에 토지 면적 얼마를 소유했어? 3분의 2 이상. 또 3분의 2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야. 이럴 때는 몇 년이 되냐면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7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몇 년이었는데 5년 안에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3분의 1을 소유하게 됐어. 또 사용권을 확보했어. 그때는 5년이 아니라 7년 안에 재결 신청을 하도록 했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2년이 더 연장이 된 거지. 그럼 7년 안에 재결 신청 안 하면 7년에 무슨 날에는? 다음 날에는 효력 상실하지. 그러니까 실시계획 고시라는 말을 이해하니까 이제 쉽죠. 이제 다시 해봐. 원래 우리는 재결 신청은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하도록 해놨어. 그런데 너무 길 수도 있으니까 이제 법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최소 실시계획 만들고 몇 년? 5년. 고시되면 5년 안에 뭐 하도록? 재결 신청.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만약 10년이었다. 10년이더라도 기간은 몇 년? 5년 안에 재결 신청해 줘야 돼. 그런데 내가 재결 신청을 안 했는데 5년 지나기 전에 얼마를 소유하게 됐어? 3분의 1을 소유하게 된 거야. 아니면 사용권이 확보되면은 그때는 기간을 2년을 연장해 주겠다 이 말과 했겠지. 그래서 고실로부터 몇 년? 7년. 그럼 7년 안에 안 하면 7년에 무슨 날에는? 다음 날에는 효력 상실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3번이 실시계획 효력 유지가 나와서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 그 말은 위 일리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그 시체 다른 것만 시행자가 뭐 없이 재결 신청 없이 모든 애다 동그라미 그 옆에 모든 애다 모든 것을 소유했어. 또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게 됐어. 그때는 실시계획 효력은 뭐한다? 유지한다. 아까 3분의 2만 했으면 얼마였어? 7년이었지. 그런데 모두를 갖게 됐어. 그때는 유지한다. 그대로. 이해됐나요? 그럼 모두를 다 했다는 말은 뭐야? 재결 신청할 필요가 없어졌지. 내 거가 다 소유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계속 유지한다. 자, 이해되셨지 이제? 그럼 그거를 이제 순서별로 원래 재결 신청은 원래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이야. 근데 실시계획에서 만약 20년씩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고시되면 몇 년 안에는 5년 안에는 무조건 재결 신청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5년 안에 안 하면 5년에 무슨 날? 다음 날에는 무슨 계획이? 실시계획 효력이 상실이 돼. 그런데 내가 3분의 2 5년 지나기 전에 3분의 1을 소유하게 됐다든가 사용권을 확보하면 2년이 연장이 돼. 그래서 몇 년? 7년 안에 재결 신청하고 안 하면 7년에 무슨 날? 다음 날.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재결 신청을 안 했는데 모두를 내가 소유하게 됐거나
모두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 그 계획은 그대로 뭐한다? 유지한다. 이렇게 되겠지. 뜻 알면 시험 나가서 쉽게 차리 이거를. 이해 못하면 여기서부터 막 헤매는 거지. 그러니까 요게 이해되시면 요 문제까지 풀어낼 수가 있지. 그 다음 양괄 5번 실효의 특례 및 실효고시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 시설 결정은 20년이 되는 다음 날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서 정한 날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지. 원래 시설 결정의 실효는 몇 년이야? 20년이었지. 20년간 사업 안 하면 20년의 다음 날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서는 정한 날짜가 두 개가 있다는 거. 자, 먼저 기억. 시설이 결정고시되고 20년 되기 전에 실시계획이 뭐 됐어? 폐지 또는 효력을 잃었어. 그러니까 20년 되기 전에 이미 실시계획이 폐지됐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때는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대로 20년이 되는 무슨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상실해. 20년 전에 일어난 일은 20년에 무슨 날이 되면 다음 날이 되면 효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지. 그런데 니은에 밑줄 긋은 단어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 계획이 폐지되거나 효력을 잃은 날로. 이해됐죠? 그러니까 20년 전에 폐지됐거나 효력이 잃으면 20년에 무슨 날? 다음 날이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실시계획 폐지됐거나 효력을 잃으면 그 폐지나 효력 잃은 날로 이렇게 해놨잖아. 그걸로 끝나. 응? 이거는 지금 처음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걸 계속 배우겠죠. 왜? 이거 설명 안 해도 이제 이해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필수적이야. 그럼 어떻게 출제해야 되냐면,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시설이 결정고시 되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억나는 거 봐요. 2년 안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했어? 2년 안에 안 하면 요건 갖추면 시설 부지에다 개발행위 허가해준다 해서 가건물 건축 이런 거 배웠잖아. 자, 3년짜리 사업 안 하면 어떻게 했어? 타당성 검토했지. 그 다음에 10년. 그래서 여기가 10년이야. 아까 실시계획 실효가 몇 년이 지나고 10년 지나고 타이틀이야. 10년이면 여러분들이 자 10년이야. 지목이 되는 뭐 했어? 매수 청구. 지목이 돼가 아니면 해제 신청했지. 그래서 10년 이후 문제를 말하는 거야. 그 전까지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럼 10년 이후의 문제는 매수 청구 문제라고 해제 신청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이후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만들어지면 매수 청구나 해제 신청해 못하게 될 거 아니야. 못하게 됐을 때 또 10년간 잡아놓고 기다리게 하지 마라 그 말이지. 그래서 10년 지난 이후에 실시계획 작성됐거나 인가받으면 그때부터 고시되고 몇 년? 5년 안에 재결 신청하도록 했고 안 하면 5년의 다음날 상실해. 그런데 내가 재결 신청은 안 하고 5년이 지나기 전인데 얼마를 소유하면 3분의 2. 3분의 1을 소유하면 기간이 5년에서 몇 년? 7년으로 간다 그 말이지. 그 다음 모두를 소유했으면 모두를 소유하면 재결 신청 안 했어도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연관돼서 시험에 나올 거란 이야기야. 우리가 요걸 안 배웠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설할 때는 요거 설명을 안 해줬지만 앞으로는 요게 이제 거기에 붙여서 설명이 될 거거든. 집에 가시면 요게 좀 어렵지만 요거는 꼭 좀 기억하시도록 하고. 자, 이제 페이지를 74쪽 넘겨서 국공유지 처분 나와 있나요? 요거 그냥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7월쯤에는 한번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 5번에 행정심판이 나와 있죠. 오늘 설명을 할 테니까 행정심판 잘 듣도록 하시고 행정심판 요 문제도 우리 시험에 40문제가 나올 때 꼭 나와 이 지문이. 그래서 전체로 배우도록 할게요. 행정쟁송으로 필기는 역시 나중에 하고 싶으면 나중에 하시고. 자, 행정쟁송하면 사건 보호하는 제도겠죠. 사건을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의신청. 오늘 한 번으로 끝내.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작년 시험 문제 보니까 이의신청만 알아도
감정평가에서 2개 맞추겠대. 이의신청만 알아도 감정평가 문제, 부동산학개론 감정평가 문제 2문제나 답을 쳤대. 그러니까 공법 시간 잘 배우면 부동산학개론은 한 7, 8문제 그냥 맞게 돼 있어. 공법 시간 조금 신경 쓰시면 돼. 근데 공법 문제가 개론에 나올 때는 기초 문제만 나와. 아주 기초적인 거. 그러면 한 7개, 8개 맞으면 부동산학개론 안 되신 분들은 그래도 어떻게 본인 실력으로 찍어도 40점 맞잖아. 그럼 거기다 7개 더 맞으면 어떻게 돼? 27개씩 맞아. 공법 잘하는 얘기야. 자, 요게 있고. 두 번째가 행정소송이란 게 있죠. 우리는 요걸 합해서 무슨 제도라고 그래? 행정쟁송제도 이렇게 말하지. 그럼 여러분 요게 그동안 어디서 이게 매번 나왔죠? 계획 나올 때, 광역이나 기본이나 또는 관리계획 나올 때 비구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계획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거기서도 나오고 요를 시험에서 요 2개를 쓰겠다는 얘기야. 요 2개를. 그러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은 행정청한테 하는 걸 말해. 행정청에 불만 있다 하고 제기하는 걸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공법은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예요? 행정청하고 우리 국민과의 관계지. 근데 행정청이 여러분한테 항상 어떻게 했어요?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했거든. 그럼 일방적 강제적으로 했어도 나는 아무 불만 없어. 그럼 할 필요가 없지만 나는 불만 있다. 그럼 뭐 할 수 있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제기하는데 어디다 가면 돼? 그 행정청에 하면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 결과에 불복해. 마음에 안 들어. 또 한 번 한다. 그 불복을 어디다 하면 돼? 행정소송한다. 이렇게 말해. 그럼 행정심판. 행정심판 했는데 또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럼 또 불복하는 거지. 그럴 때 뭐 한다? 행정소송. 그럼 행정소송이가 소송이라는 건 어디다 하나요? 법원에다 하겠지. 법원에. 그럼 여러분이 이제 공부할 때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책에 어디를 봐도 행정소송이란 용어는 없어. 근데 시험에는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이의신청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맞지? 행정심판 후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그때만 출제가 돼. 그러면 왜 나머지는 출제를 안 하냐면 요 제도가 지금은 요거는 이제 아실 필요 없는데 행정소송이 제도가 2가지가 병용이 돼. 뭐냐면 하나가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행정법을 배우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전치라는 말은 경유라고도 표현해. 그러니까 행정소송 제기하려면 뭐를 거쳐서 와라? 행정심판을 거쳐야 행정소송한다. 그게 전치주의야. 그러니까 행정소송 전 단계가 뭐다? 행정심판. 행정소송하려면 뭐를 거쳐서 와라? 행정심판을 거쳐서 와라. 그걸 전치 또는 뭐라고 그래? 경유주의라고 그래. 근데 요즘에 새로 신설된 게 행정심판 편의주의가 있어. 편의주의란 요거 거치지 않고도 바로 소송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시험에서는 요 놈을 낼지 요 놈을 낼지를 모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현재 병용이 되다 보니까 시험에서는 요거를 안 내게 돼 있다는 이야기야. 뭐로 낼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과정에는 행정소송은 어떤 경우도 어디서 한다 이런 말은 안 쓴다는 얘기야. 그냥 우리는 요거 후에 행정소송, 요거 후에 행정소송 이렇게만 써. 그럼 왜 이걸 신설했는가 개념만 말해요. 행정심판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면 여기 몇 심이 되냐면 2심밖에 안 돼. 2심. 여기가 1심이 되는 거지. 여기는 2심, 3심이 되겠지. 근데 요거 없이면 여기서 3번을 여기서 거쳐란 이야기야. 그러면 그게 3번을 거치는 게 우리가 보호되나요? 2번을 거치는 게 더 보호되나요? 3번. 3번을 법원에서 거치는 게 우리 국민들이 더 보호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새로 신설한 이유는 어차피 행정심판은 행정청에 처분 나왔는데 행정청에 해봤자 어떻게 돼? 결과 바뀔 일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요즘에 워낙 사회가 좋아지니까 요걸로 대신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뜻만 아시면 돼. 이거 머릿속에 담지 말라는 얘기야. 공부 안 되는데 이거 담으면 괜히 엉뚱한데 신경 쓰다 보니까 문제를 못 맞춰. 이따 개념만 알면 돼. 그리고 지금부터 여기다 2개 다 신경 쓰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행정청이 하는데 행정청 어디다 할 거냐? 자, 이 신청은 행정청 중에서도 어디다 하느냐? 처분청에 하면 돼. 처분청에다. 행정심판은 처분청, 직근, 상급 기관에 이렇게 돼 있어. 여기는 처분한 쪽에다 하면 되고 여기는 처분한 상급이 되겠지. 근데 앞에 직근은 바로 위 상급 기관 이 말 같아. 자, 그러면 시나 군이에요. 그러면 시나 군의 상급이 어디죠? 도의 상급은 국토부 장관이야. 자, 광역시나 특별시는 구가 있죠? 자, 구 위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다시 위에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근데 우리 시험에는 일치 안 나와 이게. 구하고 특광으로는 출제된 게 없어 시험에서. 그럼 울산에 산다 그러면 울산구청장이 울산에 넣었던 구청장이 근데 우리 시험에는 없어. 그러니까 시군으로 할게요. 자, 경산시, 양산시, 경주시 이러겠지. 자, 영덕군, 뭐 창녕군, 함안군 이런 군들. 자, 군에서 처분이 나왔어. 여러분한테. 그럼 이 처분 받고 이의 신청하라. 그럼 어디다 하면 돼? 그래, 거기다가. 처분 나온 쪽에다 하는 걸 뭐라 그래? 이의 신청. 근데 고지서를 받았더니 행정심판하라고 써져 있어. 그러면 처분은 여기서 나왔지만 어디다 해야 돼? 여기다가 뭐를 한다?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처분한 쪽에다 하는 건 이의 신청. 처분한 위에다 하는 거는 행정심판 이렇게 말해. 그럼 다시 도에서도 처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 처분받고 이의 신청 어디다 해? 거기다 하면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처분해 이의 신청 아니 행정심판하라 그럼 누구한테 해야 돼? 국토부 장관한테 해야 되겠죠? 요걸 말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요렇게 행정심판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야. 바로 위로만 하라. 그게 직근이야. 그러니까 위에는 상급은 맞지만 바로 위는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항상 시군에서는 어디로? 도에 있을 때는 어디로? 국장. 이런 순계를 기억하고. 그럼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 시장이 처분한 경우 시장한테 이의 신청 제기한다. 그러면 오 그래야 돼. 시장이 처분했는데 도지사한테 행정심판 제기한다. 오 이래야지. 그렇게 찾으면 돼 시험에는.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면 시험 문제는 지문 나오는 것 같고 이의 신청하면 그대로 찾고 행정심판은 그 위에 찾고 이러면 되는 거지. 시험 문제는 다 간단해.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개념인데 우리 시험에서 이제 묻는 게 요걸 많이 묻는 거지. 근데 많이 묻는데 이제 뭘로 묻냐면 시행자로 묻는 거지. 시행자로. 자, 시행자 원칙이라고 할게요. 원칙.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책에서 써진 게 요거야.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이렇게 써 있는 거지. 그러면 여기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이게 어디냐? 어디에다? 직근상급에 그 말이야. 직근상급에 하라. 이 말이 나오면 직근상급에 하라 이 뜻이 돼. 근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시행자 그러면 시행자는 두 개가 있지. 누구하고? 행정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도 맨날 배운 게 시행자 나오면 시행자를 읽으면 문제 안 나와 답이. 시행자 그럼 누구? 행정과 비행정. 그럼 행정청은 직근상급이 있지. 비행정청은 직근상급이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행자는 직근상급에 하라. 요게 원칙인데 여러분 시험에 이걸 낼 수가 없지. 이거 내질 않은 거야. 그래서 예외가 뭐 나오냐면 그럼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 행정심판할 거냐 이렇게 나오겠지. 바로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요 사람이 뭐냐? 시행자를 지정한 자란
우리가 비행정청은 항상 스스로 시행자가 돼 누구로부터 지정을 받아. 지정을 받지. 바로 그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구다? 상급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항상 비행정은 행정심판 어디다 알아? 시행자를 지정한 자. 그러니까 지난주 시행자 이해되죠? 시행자가 되려면 항상 행정청이 뭐 했어? 지정. 근데 지정 전에 우리가 뭐 했어? 신청하지? 그런 걸 배운 이유가 바로 여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장 가서 시행자로 머리 알고 있으면 뭐 아무것도 못 풀어. 시행자로 행정도 있고 비행정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는데 직근 상급이 알아. 그럼 행정청은 알아. 행정청은 이대로 하면 되지. 근데 비행정은 상급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누구를 상급으로? 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상급으로 보고 그 말이야. 자, 책 한번 읽어봐요. 자, 1번에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무슨 법에 따라 행정심판법에 의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라. 그 말을 어디다 한다? 처분청 직근상급에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시험에 안 나와 그런 것도. 써주지도 않아.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두 번째, 행정청 아닌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당의 시행자를 뭐한 자? 지정한 자.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시험에 꼬박꼬박 나오는 시험 지문이야. 그 다음 비용 부담은 원칙만 기억하시고 원칙 시행자 부담 원칙 맨 끝에 예외는 7월달 예외는 7월달에 문제풀이 할 때예요. 그런데 번호가 좀 잘못됐어. 번호가 번호를 좀 고치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1번이 나오고 셋째 줄 끝에 보면 이 경우 나오나요? 자, 거기를 기역으로 고치세요. 이 경우를 기역으로 써. 그래야 내용이 맞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니은으로. 동그라미 2번을 니은으로 고쳐. 그러니까 1번 안에 기역과 니은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 기역이라고 쓴 걸 동그라미 A로 고쳐. 동그라미 A로. 자, 니은을 동그라미 B로. 그러니까 이제 니은 안에가 뭐뭐가 있어? A, B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동그라미 2번으로 고치세요. 그러면 그게 맞아. 내가 번호 체계를 좀 잘못 잡았어. 그렇게 고쳐놓고 읽으면 자 다시 1번에는 자 동그라미 1번에는 뭐뭐가 있어? 기역과 니은이 있는 거야. 기역과 니은이. 그 다음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1번에는 기역과 니은이 있고 니은 안에가 뭐가 있어? A, B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가 다시 뭐 있고? 기역, 니은 이렇게 체계. 그거는 나중에 이제 7월 달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 풀면서 해드릴 거니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칙, 벌칙은 그냥 넘기시면 돼요. 그거는 나중에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넘기면 양과로 3번에가 타인 토지 출입에서도 뭐 나와? 손실보상 나와 있죠? 그럼 손실보상 또 나와 있잖아. 그때 절차 내가 적지 말라는 게 써 있지? 뭐라고 돼 있어? 협의, 재결 신청, 이의 신청, 행정소송 있지? 근데 날짜도 외울 필요 없어. 날짜도 외울 필요 없고 아무것도 볼 필요 없어. 그냥 참고로만 넣는 거야. 그 다음에 청문. 청문회 굵은 것이 뭐 할 때? 취소 처분. 취소 처분할 때 청문을 실시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공법상에서 우리가 뭘 받은 게 있거든. 뭐 아니면 뭐 받았어? 허가 아니면 인가 받았지? 그러면 허가 받은 거 뭐 할 때? 취소. 허가 받은 거 취소. 인가 받은 거 취소. 그것만 찾으면 돼. 그러니까 청문 나오면 무조건 허가 취소, 인가 취소 두 개 찾으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현재가 사업하는 법이잖아. 그럼 사업하는 법일 때는 누구를 지정했어? 시행자 지정했지. 그 시행자 지정한 건 뭐 할 때? 취소. 그러니까 공법에서 청문 나오면 일단 무슨 취소 찾아봐. 허가, 인가 두 개 찾으시면 돼. 그리고 현재가 사업하는 법이야. 지금 여기 무슨 법, 무슨 사업에? 시설 사업. 그럼 사업할 때는 항상 누구 지정했어? 시행자 지정해놨지? 그 지정 뭐 할 때도 취소. 그거 하나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야.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여러분 시험에 이런 게 한 문제씩 통째로 나오는데 이거 틀리면 너무 억울한 거야. 청문하면 취소. 뭐 취소? 허가, 인가. 그리고 이제 지문에 사업하는 법에 해당해. 그럼 누구? 시행자 지정한 거 취소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5번 보실 필요 없어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건 내년 참고로 넣는 거니까. 벌칙은 형벌하고 질서벌이 있다. 이름만 확인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국토개보호까지 끝내고요. 자,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들어가도록 할게요.